배터리 3사를 비롯해서 포스코 홀딩스도 에코프로비언 같은 이런 대표 종목들의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크게 봤을 때 지금이 이 캐즘 구간이 끝나가면서 실적 반등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매수를 해야 될 기회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흐름을 쫓아가신 게 맞지 않을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입니다. 최근 2차 전지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조정을 많이 받았죠. 1년 가까이 특히 업종 대표주를 중심으로 보면. 이게 받다 보니 많은 분들 지쳤을 텐데 지금은 사실 물반 고기반을 넘어서 물고기 한 80%, 85.5% 정도 되는 아주 그냥 웬만큼 똘똘한 종목 사면 제가 볼 때는 한 26년 정도까지는 아무리 못 가도 2배, 잘 가는 종목들은 3배, 4배, 5배까지 가는 종목들이 많이 널려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힘 빠지실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내시고 정말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자금 여력이 되는 한 열심히 담는 구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일시적 현상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장기적 추세 변화로 봐야 될까요? 일시적인 흐름이죠, 이거. 이게 지나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되게 이 산업을 잘 모르는 사람들 아니면 그리고 또 한껏 부정적으로 보고 싶은 사람들 아니면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 거고요. 아니 전기차가 성장하고 향후에 그 전기차 이외에도 트럭을 비롯해서 승박, 항공, UAM이라고 불리는 도심항공 모빌리티 등등까지 그다음에 최근에는 당장 이렇게 ESS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런 흐름만 보더라도 지금 일시적으로 주춤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오고 배터리의 적용처가 이렇게 확대된다고 하면 이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커지는 속도가 지금 잠시 주춤해져서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 이게 진짜 가는 산은 맞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일시적인 현상이 매몰되면 안 됩니다. 10년, 20년, 30년 내다보고 투자해야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반도체 산업이 지금 우리가 수십 년 됐잖아요. 그 수십 년 동안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기복이 없었을까요? 기복이 널리 있었고 특히 메모리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 사이클 특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산업이 커지면서도 이렇게 이 사이클을 많이 그리면서 성장해 왔거든요. 길게 볼 필요도 없이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반도체 시장 이거 살아나냐 마냐 부터 해서 주가가 다 곤두박질 쳐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년 전에 반도체 업종 그중에서도 주요 반도체 장비 업체들 이런 업체들 생각하시면 비슷할 겁니다. 지금 보면이. 그때 반도체 장비 업체들 막 주가 바닥이었는데 그때 반도체 쪽도 1년 가까이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못 참겠다 하고 이렇게 그때 팔아버린 사람과 그때 잘 버티고 계속 보유하고 또 반도체 업종을 잘 아는 사람들이 반도체 오히려 이렇게 쌀 때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저가에서 매수했던 사람들하고 지금 지나보면 물론 이제 다시 반도체 최근에 이제 AI 버블론 이야기도 좀 나오고 해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뒤에 말씀드릴 텐데 이제 조금 반도체 섹터가 꺾이는 흐름이 좀 있긴 하지만 그 지난 1년 정도 전에 바닥에 더 샀던 사람들이 그 사이에 수익을 얼마나 많이 냈겠어요. 제가 그동안 좀 봤던 종목들도 한 바닥에서 2배, 3배, 4배씩 오른 종목들이 꽤 많았으니까. 근데 2차 전지는 그보다 제가 볼 때 성장성이 훨씬 강한 섹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좀 기대하지 못했던 캐즘 구간이 그러니까 기대하지 못한 정도로 캐즘 구간이 이렇게 좀 길어지고 골이 깊어지니까 오히려 이게 이제 기존에 투자하셨던 분들, 비중이 높으셨던 분들, 그 중에서도 대형주 위주로 보유하면서 섹터 업종 대표주들을 갖고 있다 보면 섹터의 이제 흐름을 벗어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좀 힘든 구간일 수 있는데 거꾸로 지금 이제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이제 사실은 업사이드가 커져 있는 구간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해요. 저위험 고수익. 경제학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리턴이 크려면 리스크도 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고위험 고수익 이런 거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를 잘 해보면 안 그래요. 주식 투자를 잘 하다 보면 이게 리스크는 되게 낮은데 오히려 기대할 수 있는 주가 업사이드는 되게 큰 구간 이런 구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2차 전지가 그런 구간입니다. 제가 볼 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뭐 많은 분들이 뭐 자잘한 종목 이야기하면 잘 모르겠지만 삼성전자는 다 알잖아요. 예, 사실 삼성전자 사업 구조가 되게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투자하는 분들은 없는데 그러나 하여튼 삼성전자는 국민들이 다 아는 이제 빅네임이니까 그 삼성전자 경우에는 이게 4만 원 아래 떨어질 때가 있었죠. 그럴 때가 저위험 고수익 구간이죠. 추가로 하락할 여지는 적은데 위로 올라갈 이제 주가 상승률이 커지는 구간. 그게 이제 예를 들면 거꾸로 삼성전자가 8만 원, 9만 원 올라가서 막 언론에서 또는 증권가에서 막 10만 원, 11만 원, 12만 원 목표 주가 부를 때 그럴 때는 오히려 추가 상승 여력은 크지 않은 구간인데 주가 하락 여지는 커져 있는 그런 이제 고위험 저수익 구간인 거고.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는 사람들이 그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사실 그거조차도 잘 몰라서 모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지만 그런데 지난 몇 년간의 그런 주가 흐름만 봐도 아 이게 이때는 고위험 저수익 구간이고 이때는 저위험 고수익 구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2차전지 섹터 같은 경우도 또는 2차전지 섹터 내에서도 이제 개별 종목들을 잘 공부하고 추적하셨던 분들은 대충 아는 게 아니라 추적하셨던 분들은 아 이게 일시적인 캐즘 때문에 너무 떨어졌네. 지금이 사실은 당장은 주가가 뭐 크게 움직이질 않지만 사실 지금 구간에서 비중 실어서 투자해두면 정말 부자 될 기회이네. 이런 이제 판단이 들 수 있죠. 뭐 저 같은 사람은 2차전지 섹터에 투자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2차전지 섹터의 분위기나 뭐 기업들도 잘 알지만 기업들을 계속 이제 투자하고 추적하다 보니 아, 이 종목은 정말 이제 잘 가다가 뭐 캐즘 구간 때문에 조정을 예상외로 되게 많이 받았네. 그래서 이게 정말 싼 구간이네. 이런 이제 판단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오늘 방송 나온 이유도 주가가 워낙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2차전지에 투자하는 분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 또는 2차전지에 투자하지 않던 분들이라도 지금 2차전지에 정말 관심 가져야 될 때다. 그냥 이런저런 뭐 전기차 하재니 뭐 이런저런 노이즈 때문에 이게 관심을 이렇게 못 가지는데 사실은 지금이야말로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배터리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전에 마지막 진통을 겪는 구간이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기회를 지난해 상반기에 2차전지 뭐 없어서 이렇게 되게 속 끓였던 분들이 뒤늦게 들어와서 뭐 그러셨던 분들은 좀 지금 속이 상하겠지만 오히려 지금 같은 구간에서 정말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에 제대로 진입을 못해서 나중에 진짜 손가락 빨고 있으면 그건 진짜 속상한 일이거든요. 이 절호의 기회를 저는 안 놓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반도체 섹터의 전례를 보더라도 이게 실적이 회복되고 하긴 하고 나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닙니다. 실적이 회복되기 전에 실적 회복이 예상되는 그리고 바닥을 치고 오를 것 같은 그 구간에서 주가는 반등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최근에 보면 2차전지 섹터의 대형주들 LG 엔솔, 뭐 삼성 SDI 뭐와 같은 이제 배터리 3사를 비롯해서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같은 또 에코프로비언 같은 이런 업종 대표 종목들의 외국인 매수세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외국인들은 크게 봤을 때 지금이 이 캐즘 구간이 끝나가면서 실적 반등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매수를 해야 될 기회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흐름을 쫓아가신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차전지 섹터를 구조적 성장주로 봐도 될까요? 당연히 구조적 성장주죠. 그러니까 뭐 구조적 성장주인데 이렇게 이제 캐즘 구간이 와서 또 길어지다 보니 사람들이 이게 구조적 성장하는 거 맞아? 이렇게 이제 뭐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반도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면 반도체도 처음 시작할 때야 뭐 기복도 있었고 그렇지만 시장 사이즈가 지금하고 비교하면 비교할 바 없이 작았죠. 근데 그런 그 반도체 산업이 지금 안 쓰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20년, 30년 전에는 그 반도체가 자동차에 잘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지금은 그 반도체가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자동차에도 지금 뭐 이게 그 MCU라고 하는 이 반도체 다발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거 없이 지금 꼭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자동차가 굴러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20년, 30년 전에 그런 걸 생각이나 했나요? 못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게 반도체 시장이라는 게 이제 계속 그렇게 적용처가 넓어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넓어진 거죠.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커지거든요. 처음 삼성전자가 반도체 뭐 1메가 디램 개발했다 이럴 때 80년대 뭐 90년대 초 이랬는데 그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이렇게나 커질 거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생각한 사람
거의 없었을걸요. 근데 이렇게 커졌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더 커질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뭐 자율주행이다, 생성 AI다, 뭐 5G를 넘어서 6G 뭐 이런 네트워크이다,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그게 다 반도체가 필요한 거거든요. 전기차로 이렇게 전동화되는 거 다 반도체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배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배터리도 지금은 그냥 이게 뭐 일반적인 승용차 이런 데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트럭에만 들어가면 이게 일반적인 세단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8배 정도의 배터리 팩을 실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당장은 대형 선박에는 그렇게 적용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연안을 오가는 여객선 이런 데는 배터리가 얼마나 실리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실린다고요. 제가 그 노르웨이 가보니까 노르웨이는 25년 내년까지 연안에서 다니는 그런 선박들, 크루즈라든지 뭐 이렇게 유람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다 전기 선박으로 다 교체해야 되거든요, 의무적으로. 네,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미 전기차 침투율이 뭐 80% 이상인 나라도 있죠. 그런 나라의 경우를 보면 구조적 성장을 의심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모든 나라가 사실 노르웨이처럼 가야 되거든요, 지금. 뭐 노르웨이도 아직 더 가야 돼요. 근데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 되게 그 북해의 석유 때문에 그 떼돈을 번 부자 나라잖아요. 예, 전 세계에서 이제 1인당 GDP 1, 2등을 다툰 나라니까. 저는 지난해 갔다 왔거든요. 그 나라를 가보면 뭐 석유 박물관이라고 하는 거기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뭐 석유의 역사, 뭐 북해 유전 개발의 역사 이런 걸 한참 써놓고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해놨냐 하면 다른 데 가면 지구온난화 문제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른바 신재생 에너지와 더불어서 전기차, 그 다음에 배터리 산업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노르웨이에서는 배터리를 제2의 에너지원, 제2차의 에너지 혁명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석유 종주국인 나라 중에 하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석유 한 방울 안 난다는 나라에서 이렇게 그리고 배터리 강국이고 배터리 3사가 뭐 사실 중국보다도 기술력도 더 뛰어나지만 적어도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서는 미국이든 유럽이든 전 세계에서 1등을 먹고 있는 배터리 산업이 이렇게 포진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국민들이 집단적으로 전기차를 두려워하고 전기차에 대한 오해가 난무하고 한국 배터리 산업을 폄하하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요? 지난해 전 세계에서 주요 국가들 가운데 전기차의 시장 성장률이 역성장한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거든요. 이런 한심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지금까지 그 한국의 산업을 반도체 산업이 한 30년 이상 먹여 살려왔다면 앞으로 반도체 산업도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배터리 산업이 향후 30년 이상 그 한국의 어떤 산업 그리고 경제를 이끌어가는 산업이고 미래 먹거리 산업인데 그리고 전 국민이 여기에 편성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기회가 생겨난 산업인데 이걸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외면해버리고 언론들이 폄하하기 바쁘고 정권사 애널이라는 사람들은 2차전지 산업을 까대기 바쁘고 한심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구조적 산업이냐고 묻는 거예요. 구조적 성장 섹터냐고. 이걸 사실 길게 설명할 이유가 없어야 되는데. 블룸버그 전망에 따르면 2030년까지 배터리 산업이 현재보다 4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렇죠. 블룸버그라는 데서는 통신사처럼 알고 있지만 그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라고 해서 그 신재생 에너지나 전기차, 뭐 배터리 산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계속 그 리서치하는 그런 이제 기관을 뭐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쪽 분야에서 가장 이제 그 전문성 있는 미디어이기도 한 거고요. 그래서 블룸버그가 그렇게 이제 추정한 거에 따르면 2030년까지 불과 이제 6년 남았잖아요. 그때까지 배터리 산업이 이제 4배 커진다고 이제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투자를 할 때는 특히 2, 3년 이상의 그런 어떤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이렇게 투자한다고 할 때는 단지 몇 달을 내다보고 뭐 1년 뭐 이런 정도의 호흡으로 이렇게 투자하시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가가 뭐 그때 이렇게 다 움직여 주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투자의 과정에 상당한 인내가 필요하기도 해요. 그냥 엉뚱한 종목에 이미 쇠퇴하는 기업, 정체하는 기업, 그런 기업에는 그 투자하면 안 되죠. 그런 기업에 뭐 5년, 10년 투자한다고 뭐 수익이 나지는 않죠. 고목에 물 주면 뭐 싹이 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어떤 묘목을 심었는데 그 묘목이
향후에 아름드리 나무로 이렇게 성장할 때까지, 물론 뭐 그 과정에서 이렇게 고사하는 뭐 나무들도 생기겠지만 그 묘목들 중에 아주 건실한 묘목들은 잠시 이렇게 뭐 가뭄이 와도 견뎌내고 태풍이 와도 견뎌내고, 예, 그럴 때 근데 어렵죠. 그러나 그리고 뭐 자라다가 가지가 꺾이는 일도 있죠. 그러나 뿌리가 튼튼한 나무, 그렇게 해서 건실하게 자란 나무는 결국 아름다운 나무로 이렇게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블룸버그에서 이렇게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때는 이 배터리 산업이 4배가 커진다라고 하면 6년 만에. 6년 만에 4배 커지면 6년 만에 4배 커지는 그 산업 잘 기억나세요? 잘 없죠. 6년 만에 우리가 4배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은 잘 생각이 안 날 거예요. 산업 전체가. 예, 산업 내에서도 뭐 일부 뭐 섹터, 자그마한 소섹터나 뭐 이런 쪽이 또는 어떤 기업의 어떤 소재 산업이 뭐 부각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어떤 산업의 전체, 섹터 전체가 4배 이상 6년 만에 커진다. 이런 게 가능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건 산업 전체가 4배로 커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뭐 경우에 따라서 거기에서 되게 어떤 특정 기업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커진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전해액 같은 거. 전해액 같은 경우는 더구나 이제 배터리 산업을 놓고 봤을 때 한국 배터리 산업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는 중국 위주로 성장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배터리 산업이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착시가 있어요. 계속 뭐 우리가 지금 중국의 전기차 침투율이 40%가 넘고 다른 나라는 미국 같은 경우나 한국 같은 경우 10%가 안 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이제 40%까지 침투해서 더 이상 성장할 여지가 크게 안 남아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막 과잉 공급해가면서 뭐 그렇게 규모만 키웠고, 네, 그런 상황에서의 중국 배터리와 이제 뭐 클 일이 남아있는 일시적인 캐즘을 겪고 나면 굉장히 빠르게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또는 뭐 일본 뭐 이런 여러 나라, 그런 나라들에서 예, 한국 배터리 산업이 독보적으로 강력하잖아요. 그러면 전체 배터리 산업이 4배 커진다고 할 때 향후에 성장의 속도로 보면 중국보다는 미국이나 EU 쪽 이런 쪽 시장이 훨씬 더 빨리 커질 거거든요. 예, 그러면 4배만 커진 게 아니라 그쪽 시장은 5배, 6배씩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고, 그 안에서 한국 배터리 산업은 예, 훨씬 더 빨리 커질 거고, 한국 배터리 산업이 커지는 가운데 특히 어떤 소재들 같은 경우는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전해액 소재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는 IRA 규제 때문에 중산이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본의 뚜렷한 경쟁 업체도 없어요. 한국 기업들이 다 먹게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엔캠이라든지 득산테코피아라든지 뭐 솔브레인 홀딩스라든지 동아기업 같은 이런 4개 업체가 지금 배터리 캐즘이라고 하는데도 배터리 업체들한테 계속 미팅 요청을 받고 캐파를 늘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다른 소재들은 지금 뭐 양극재가 대표적인데 캐즘 구간에 왔다고 하니까 생산 캐파를 줄이거나 또 지연하는 뭐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데, 전해액 업체들 같은 경우 오히려 생산 캐파를 계속 지금 늘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업체들 전해액 쪽 같은 경우는 6배만 성장하는 게 아니죠. 예, 특히 북미 시장을 기준으로 보면 6년 동안 10배, 20배씩 성장하겠죠. 이게 섹터의 흐름, 산업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오히려 이렇게 조정받은 구간이 굉장히 예, 투자하기 좋은 예, 매수 기회라는 걸 사실 알 수가 있죠. 이걸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 이 투자자로서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냥 이 방송 나와서 뭐 선대인이 이번에는 무슨 말을 하냐, 무슨 종목 이야기하냐, 그 기동령 하려고 하는 사람들, 예, 만약 이 방송 보고 있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투자하지 마세요. 저는 말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좋은 종목을 알려줘도 대부분 경우에 수익을 못 내거든요. 수익을 내려면 그 산업에 대한 공부, 섹터에 대한 공부, 그 기업에 대한 공부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일직선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기업은 없습니다. 어떤 기업도. 그 한국에서 뭐 시총 1등 먹고 있는 삼성전자도 주가 흐름을 보세요. 일직선으로 우상향했나. 큰 흐름에서 보면 우상향처럼 보이지만 그때 이렇게 그 속에 있을 때는 계속 기복이 있었잖아요. 삼성전자 지금 당장 22년 초에 8만 원 이상 올라갔던 그 삼성전자가 4만 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올라왔다가 또 주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해봐도 어떤가요? 삼성전자도 거의 반토막 나고 그러는데, 반토막은 고사하고 몇십 % 그런 등락도 없이 계속 성장할 거라고,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투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투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예, 주식시장의 속성도 모르는 거고,
예, 주가의 큰 흐름도 모르는 거고. 그러나 예, 주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기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투자하는 거다. 예, 그리고 산업의 성장성을 믿고 투자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기회죠. 그리고 저는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난 5년여 동안 계속 투자해왔기 때문에 예, 이런 방송에도 출연해서 많은 분들한테 제가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고, 경험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적어도 2차 전지 섹터에 관해서는 이렇게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 상대적으로 적중률이 높은 거고, 예, 물론 시차는 좀 이제 지켜봐야 되지만 그 과정에서 저도 사실 뭐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수준의 부를 축적했고, 근데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저만 이랬던 게 아니라 저의 가이드를 따라오고 선데이 TV를 구독했던 분들 중에 충실하게 따라왔던 많은 분들이 큰 수익을 낸 걸 제가 봤고, 예, 그 사람들의 뭐 증언을 제가 생생하게 들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 그냥 한두 명이 아니라 최소 수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줬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